이 물건은 원래 신권에 입찰을 했어야 되는 물건이었습니다. 지금 시세 대비 감정가가 신권으로 나온 게 8.3억인데요. 시세가 거의 한 9억 가깝게 되는 아파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저가로 입찰을 했었으면은 지금 한 5천에서 6천 정도 시세 차익을 보실 수 있었던 물건이었으나 아쉽게도 1회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물건은 시세와 거의 한 3억 정도 차이가 나는 물건이라서 추천 물건으로 가지고 와보았고요. 그래서 경매유이사의 추천 입찰가는요. 여러분들의 시간을 10배 더 가치 있게. 안녕하세요. 경매유이사입니다. 오늘은 광명시 철산동에 있는 아파트 물건을 가져와 보았는데요. 입지도 괜찮고 그리고 향후 미래 가치도 좋은 아파트 물건이라서 제가 추천 물건으로 가지고 와 보았습니다.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원래 감정가 신권에서 낙찰을 받으셨어야 되는 물건이었는데 한번 유찰되어 있는 물건이에요. 근데 지금 또 거래가 약간 끊기고 애매한 감이 있어가지고 요즘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낮게 받아도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그거는 이따가 자세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요. 이 물건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산 10개 2023 타경 57087 아파트 물건이고요. 철산동의 6층 8호 물건입니다. 총 15층 중에 6층이니까 엄청 낮은 층수는 아니네요. 그리고 감정가가 8억 3천이었다가 1회 유찰돼서 5억 8천에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건물 면적은 85제곱미터 33평형으로 국민평수 아파트죠. 그래서 이 물건 한번 볼 텐데 지금 이걸 보니까 복도식인가 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죠. 네, 복도식입니다. 이렇게 생긴 거는 다 복도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는 보이진 않지만 네, 이렇게 쭉 보면은 복도식이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자세한 건 단지 정보에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요. 지금 복도식이기 때문에 구조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방 3개에다가 화장실 하나 구조입니다. 이게 85제곱미터 구조인데도 불구하고 방 3개 화장실 하나로 구조가 별로 좋지 않죠. 그래서 복도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면적이 크더라도 화장실이 한 개인 구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연식이 많아서 장점인 부분도 있는데요. 그건 이따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럼 본격적으로 입지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입지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단지 정보부터 한번 간단하게 보고 가시죠. 이 물건은 세대수가 1800세대나 되는 대단지 아파트 물건이고요. 주차 대수는 오래됐기 때문에 당연히 적습니다. 실제로 주차가 엄청 힘든 아파트 중 하나예요. 0.77대고 그리고 자차도 생각보다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주차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경매 물건은 지금 110이나 103 둘 중 하나일 텐데요. 아마 110 정도로 예상이 돼요. 그럼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방 3개, 화장실 하나, 복도식 구조다라고 보이고요. 이 물건이라고 해도 방 3개, 화장실 하나 구조다라고 확인이 되네요. 그래서 뭐 그렇게 크게 차이는 있을 것 같진 않고요. 전용 면적이 거의 비슷하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 차이는 그렇게 크게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럼 이 물건 이제 주변의 입지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지금 경매 나온 물건지 대상 아파트 단지고요. 바로 옆쪽으로 철산역이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가산 디지털 단지가 바로 옆쪽에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천이 있기 때문에 밑에 쪽으로 가서 올라가야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파트 단지를 기준으로 일단은 역은 철산역이 7호선이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학교를 먼저 보시면은 바로 맞은편으로 광명초등학교가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옆쪽으로 건너가시면은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둘 다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 단지에서 걸어가기에는 그래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밑에 쪽으로 보시면은 초등학교가 다시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는 물론 여기 끝쪽에서는 조금 멀겠죠. 하지만 아파트 단지 전체적으로 초, 중, 고 전부 다 도보권으로 이동이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물건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병원 같은 경우에는 광명성해병원이 조금 이제 크게 자리 잡고 있고요. 생각보다 큽니다. 그래서 병원이 위치를 하고 있고요. 마트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쪽에 킴스클럽이 있었는데 현재는 운영을 하지 않는 상태이고요. 그렇게 큰 마트는 따로 인근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쪽 옆으로 가면은 이제 이마트가 조금 있는데 근처에는 그렇게 큰 마트는 없고 밑에 쪽이 그나마 세이브존이 조금 크게 자리 잡고 있긴 해요. 그리고 은행 같은 경우에는 여기 철산역 인근에 정말 많이 모여 있어요. 웬만한 은행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은행은 정말 많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철산의 특징은 관공서가 전부 다 모여 있습니다. 정말 편하게 다 모여 있는데요. 행정복지센터는 물론이고 이쪽에 등기소나 아니면은 세무서 그리고 시청까지 전부 다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네이버 부동산에는 안 나오는데 실제로는 이쪽에 우편 취급구까지 위치를 하고 있고요. 조금 더 간다 하면은 이쪽 위쪽으로 우체국까지 다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단지 안에서 모든 관공서도 다 이용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인프라가 집약돼 있어요. 그래서 조금 생활하기 편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광명 인근으로는 전부 다 재건축, 재개발이 많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도 지금 12구역, 11구역도 재개발이 상당히 많이 진척이 되고 있고요. 이 경매 나온 물건도 오래됐지만 제가 장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여기도 재건축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서는 지금 추진이 된 곳이 상당히 많고요. 이 지역도 얼마 안 가서 진행을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 안전진단까지는 받았다고는 알고 있거든요. 조합 설립, 관리 처분 인가 단계까지 가게 되면은 그래도 대단지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지역이 좋은 이유가 가산 디지털 단지가 일자리가 정말 많은 곳 중 하나예요. 하지만 이쪽 지역으로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는 곳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광명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생활하기가 나름 쾌적하고 산책하기도 좋은 입주를 해가지고 주변 생활 환경이 상당히 쾌적합니다. 자녀분들도 잘 키울 수가 있고 도서관이나 아니면 기타 편의시설도 정말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추후에 새롭게 아파트가 지어지게 된다면 정말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는 미래 가치도 충분히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두 번째로 시세 파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파트 중에서 이제 103이랑 110 거의 면적이 비슷하니까 한번 같이 볼게요. 110제곱미터, 84제곱미터 거 한번 보시면은요. 지금 11월 달에 8.9억에 10층이 거래가 되었고요. 9월 달에 9.1억 거래가 됐네요. 그리고 8월 달에도 한 9억에서 9.4억인 거 보니까 한 9억 정도 시세가 되나? 라고 생각해 볼 수는 있겠죠. 그리고 다른 거를 한번 보면은 이거 같은 경우는 6월 달에 거래가 끊겼네요. 근데 그게 9.1억 정도 되죠. 그러면 9억에서 왔다 갔다 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호가를 한번 보시면은 지금 가장 낮은 게 14층이 9억 되네요. 그러면은 이거는 8억 후반 정도면은 그래도 팔리겠다라는 생각이 어느 정도 드는 물건입니다. 실제로 여기가 실입주 수요도 어느 정도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8억 후반 정도면은 거래가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 현재 경매 물건 같은 경우에는 5.8억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의 3억 가까이 시세 차익이 난다. 그러니까 즉 지금 입찰을 들어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입찰을 들어가려면 이게 안전한지 아니면 안전하지 않은지 판단을 해봐야겠죠. 그럼 이제 세 번째로 등기부 등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리 분석은 항상 등기부 등본으로 이제 시작을 하고요. 갑구에는 가압류, 임의경매 개시 결정이 있고 을구에는 근저당권 그리고 근질권이 있는데 이 근질권 같은 경우에 아니면 근저당권 이전 같은 경우에는 다 순위번호가 44가 있으면 44-1, 44-2 이렇게 다시 1, 다시 2가 있죠. 이런 거는 부기등기라고 하는데 부기등기는 본등기가 사라지면은 같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44번 만약에 근저당이 사라지면은 44-1, 44-2가 다 같이 사라진다는 소리예요. 이 본등기를 보시면 다 근저당권밖에 없죠. 그렇게 위험하지 않은 권리들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말소기준 권리, 후복은 7가지 압류, 가압류, 저당권, 근저당권, 경매개시 결정기, 입등기, 담보가등기, 전세권 이렇게 7가지가 말소기준 권리 후보군들이고요. 여기서 가장 빠른 거는 을구의 근저당권 설정 22년 8월 19일이 되겠죠. 그러면은 말소기준 권리는 그렇게 딱 정해지고 말소기준 권리를 포함해서 모든 권리가 사라진다. 즉 낙찰자한테 안전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시면은 매각으로 소멸되지 아니하는 게 있느냐라고 나와 있는 부분에서 없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조사된 임차인이 있느냐라고 적혀 있는 부분에서 없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즉 이 물건은 낙찰자한테 안전한 물건이고 시세만 잘 파악해서 입찰을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관리비 또한 지금 10월달, 작년 10월까지는 없다고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관리비가 크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하지만 그래도
입찰 전에 꼭 관리비 확인하실 필요는 있겠죠. 그래서 이 물건은 즉 시세만 잘 파악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대신 이 물건은 시세와 최저가의 차이가 조금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입찰 경쟁이 조금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위치도 괜찮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경매 유의사의 추천 입찰가를 말씀을 드려볼 텐데 말씀드리기 앞서서 한번 요약을 해보면은 이 물건은 입지도 좋고 생활 환경도 나쁘지 않고 실거주자도 많은 동네입니다. 그리고 미래 가치도 어느 정도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아파트는 실투자나 아니면은 장기 투자나 실거주나 다 추천을 드릴 수 있을 만한 물건이에요. 그리고 지금 시세가 거의 8억 후반 정도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최저가를 봤을 때 시세 차이가 많이 나서 이건 입찰 경쟁이 어느 정도 있겠다라고 미리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시세를 8억 9천 정도라고 가정을 했을 때 경매 유사의 추천 입찰가는요. 8억 2천에서 8억 3천 사이입니다. 제가 이 기준을 말씀드린 거는 기존의 감정가가 그 정도 되죠. 그래서 감정가보다 조금 적게나 감정가 정도 쓰시면은 좋은 수익으로 그리고 조금 더 낙찰 확률이 높게 낙찰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금액을 제가 추천 입찰가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 물건은 1월 23일 화요일 날 경매 진행을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입찰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1월 23일 같은 경우에는 물건이 정말 많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으로 쓰는 것도 좋은 투자 전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꼭 참고를 해주시고요. 제가 이 부분도 나중에 복귀해서 여러분들께 결과로 한번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내용도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같이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